안녕하세요. 김동섭입니다. 9월 17일 아침 시황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시장은 혼조세로 마감을 했죠. 장 초반에는 하락세를 좀 보이다가 낙폭을 줄이면서 다우는 하락, 나스닥은 소폭 상승해서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. 지금 시장에서 미국 시장에서 봤던 것은 두 가지 정도를 봤던 것 같아요. 지표로는. 지표가 발표가 됐었는데 하나는 8월 소매 판매 지수였습니다. 전월 대비 0.7% 증가를 했다고 하는데요. 깜짝 상승이라고 하는데요. 이 깜짝 상승 지금 좀 많은 것 같습니다. 왜냐하면 시장 예상치가 0.7% 감소였어요. 감소가 플러스가 됐으니까요. 이거는 깜짝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많이 오른 상태죠. 이거에 대해서 해석은 뭐 학교하고 사무실에서 이제 재오픈을 앞두고 소비가 좀 늘어났다.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더라고요. 어쨌든 소비자 소매 판매 지수가 좀 증가했다는 호재가 있었고요. 또 하나는 주간 실업 지표가 다시 증가세를 돌아섰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주간 신규 실업 청구 건수가 2만 건이 증가됐고요. 33만 2천 명으로 시장 예상치 33명보다 2천 명 정도 늘어났다고 합니다. 어쨌든 고용의 또 악화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것 같아요. 제가 볼 때는 두 개 다 시장에 뭐 별 도움은 안 될 것 같아요. 아마도 제가 볼 때는 이 아시아 시장 하락에 중국 헝다그룹 이게 영향을 좀 했던 것 같고요.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FMC 회의 다음 주 화요일 날 있죠. 다음 주 화요일 수요일 23, 21일, 22일 우리나라가 추석 연휴 기간인데요. 그때 이제 FMC 회의 이게 있는 거 있습니다. 그때 이제 테이퍼링 신호가 어떤 거를 줄 건지 이게 관심사죠. 이제 구체적으로 줄 거냐, 그냥 어설프게 줄 거냐 싸움인데 저는 굉장히 구체적으로 나올 거라고 봅니다. 왜냐하면 소비자 물가 지수가 계속 눈 가리고 이렇게 아웅거리고 있지만 7개월째 5%대라는 거죠. 근데 9월 달을 마저도 5%대가 넘어서 버리면 지금 소매 판매를 그러면 5% 넘었을 수도 있어요. 6%대 넘었을 수도 있습니다. 그러면은 이게 11월, 12월밖에 남지 않기 때문에 연율로 5%가 넘어버립니다. 그러면 이거는 일시적이라고 보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어요. 그래서 아마도 이번 FMCA는 그냥 넘어가기 힘들 거다. 특히 세계적인 석학들도 역시 이 부분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일시적이지 않다라는 식으로 언급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고요. 뭐 라이얼 퍼커슨이라고 스탠퍼드 교수 이 사람 같은 경우에도 그 중국과의 어떤 대만 전쟁설 이게 어저께 제가 찾아봤더니 있더라고요. 그래서 이게 지금 미국이 인플레이션을 그냥 넘어가서 안 된다. 그 나이얼 퍼거슨이라는 사람은 1960년대 초인플레이션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. 그러면 이건 심각한 상황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연준이 더 시간 끌지는 않을 거다. 아마도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에 대한 얘기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. 금리 인상도 아마 2023년도가 2026년도 얘기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. 이거는 제 개인적 생각인데 미국 연준 의원들 사이는 26년도에 좀 해야 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. 그래서 어떤 결론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시장은 다음 주 FMC에 상당히 집중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다.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기술적으로 미국 시장을 좀 보면 다우는 뭐 월봉상으로 일단 33개월째 된 데서 이렇게 꺾여져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. 주봉상으로도 약 76주 정확하게 1순에 대해서 1순 위치에서 변화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. 오늘 소폭 하락에서 십자 도지의 모습을 이제 저는 음봉으로 끝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. 주봉상. 그다음에 나스닥을 보시면은 여전히 뭐 음봉이죠. 어제 소폭 올라올지 의미가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현재 시장의 모습을 보면은 주가가 계속해서 추세 변곡점에 들어와 있지 이것이 다시 반전해서 위쪽으로 가는 그런 상황은 아닐 거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아마 연휴 기간 잘 보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. 두 번째 이슈는요. 이게 좀 컸죠. 중국 헝다그룹 파산 위기. 어저께 아시아 시장 하락 요인이 이거죠. 헝다그룹 파산. 헝다그룹이 뭐냐면 이 부동산 재벌입니다. 부동산 재벌. 저도 어저께 그 무료 라이브를 하는데 이제 헝다그룹 얘기했는데 사실 헝다그룹 제목 보고 지나갔다가 어저께 자세히 봤는데요. 이 헝다그룹이 무너지게 되면 중국에 있는 건설사나 은행사의 줄파업 파산 가능성이 생긴대요. 근데 이제 그 1차 위기가 23일에 있습니다. 23일 날 이자, 채권 이자가 도래하는데 이걸 어떻게 갚을 거냐. 부채가 얼마인지가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. 355조입니다. 355조.
그 중국 은행들의 전체 부실 채권의 72%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. 디폴트 흐름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황이죠. 시장 일각에서는 이거를 중국발 리먼 브라더스 사태로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특히 달러채가 266억 불이나 가지고 있네요.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 얘네가 만약에 파산을 하게 되면 이 헝다그룹에 투자한 글로벌 금융사 손실이 눈덩이가 된다면 눈덩이가.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중국 정부가 개입하냐 안 하느냐 이게 이제 헝다그룹 생사를 좌우할 수 있다는 거죠. 지금 시진핑이 사면임을 지금 앞두고 있죠. 중국 정부가 개입을 할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러나 이거 하나는 확실한데 사회주의 국가라서 쉽게 파산으로 이끌어가지는 않을 거라고는 하지만 너무 크네요. 규모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파산을 할 수도 있겠죠. 의도적으로 파산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. 그러면 일단 뭐 시장 상당히 영향이 있죠. 그러면 일단 우리가 봐야 될 건 1차 채권이자를 돌아오는 날, 그러니까 그 23일이죠. 그러니까 23일까지는 시장이 굉장히 흔들릴 수 있는데 그 23일은 또 우리나라 추석 연휴 끝난 다음날 목요일이에요. 그리고 21일, 22일 날이 FOMC 회의가 있어요. 그러니까 초미의 관심사가 다음 주 초인데 그게 우리가 추석으로 비껴가는데 만약에 그 3일 동안 20일, 21일, 22일 동안 미국이나 아시아 시장이 혹시 흔들리면 23일 날 우리는 굉장히 위험해지죠. 굉장히 위험해집니다. 보수적인 투자 관점으로 접근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. 물론 뭐 결과가 어떤 게 나올지 몰라요. 근데 21일, 20일 화요일, 수요일 날 FOMC 회의에서 테이퍼링이나 금리에 관한 언급이 있거나 23일 날 헝다그룹에서 채권이자를 못 갚았을 때 물론 그 사이에 뭐 해결이 될 수도 있겠죠. 뭐 중국 정부가 돈을 풀던지 무슨 뭐 국유화 하겠다 등 뭐 이런 식으로 나갈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너무 규모가 큽니다. 너무 규모가 크기 때문에 아마도 22일 지난 23일 날 우리나라는 어떤 모습일까 정말 궁금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. 그래서 뭐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셔야겠지만 약간 뭐 보수적으로 투자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중국 차트를 좀 잠깐 보려고 하는데요. 중국 차트를 보시면 지금 여기가 올라왔다가 지금 내려가고 있잖아요. 그렇죠? 월봉을 보시면은 딱 걸쳐 있는 상태예요. 딱 걸쳐 있는 상태예요. 걸쳐 있는 상태라서 아마도 뭐 더 이상 상승은 쉽지 않을 거라고 좀 판단하고 있는데 어떤 모습으로 다가올지는 좀 더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세 번째 코스피가 200일선 또다시 싸움 중.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. 코스피 차트가 보여드릴게요. 코스피 일봉을 보시면 여기죠, 여기. 한번 여기서 싸움을 했고 23일이에요. 여기 제가 23일을 기준으로 기관과 외국인의 누적 그 현물을 보면 기관은 매수에서 매도로 바뀌었고요. 그 다음에 외국인은 한 1조 정도의 매수를 가지고 있어요. 그래서 이 물량이 출회가 되는지 안 되는지 싸움이 되는데 다시 여기서 외국인이 또 들어왔어요.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밀려서 5일선에 걸쳤잖아요. 그래서 200일선이 지금 3115인데 포지션을 어저께 봤을 때는 3000이 깨지는 걸로 보이는데 어떻게 발전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200일선에 다시 조우하느냐 이걸 밀고 내려가느냐 지지하느냐 이 세 가지 경우수의 싸움이 있잖아요. 근데 지금 뭐 글로벌 이슈로 봐가지고는 200일선 전 지지 못할 거라고 보는데 어떤 결과가 나올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일단 수급적으로 어저께 외국인 선물이 1조를 팔았어요. 어저께 외국인이 그 1조를 팔았어요. 선물에서 1조 약간 줄어들었네요. 그래서 요 근래 며칠 동안 샀던 걸 하루 만에 다 버리는 상황이었고 그 다음에 기관은 또 5천억 정도 현물을 팔았어요. 이틀 동안 산 거. 그래서 28일 기준으로 보면 8월 28일 기준으로 보면 23일 참 8월 23일 그러니까 200에서 처음에 지지했던 자리 23일 기준으로 보면은 기관은 2,800원 매도로 바뀌었고 외국인만 1조 1,000억을 샀고요. 선물이 1조 정도 매수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. 그래서 외국인들이 추가로 이 금액이 나오는지를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아요. 오늘이요. 왜냐하면 헝다그룹 발표하고 FOMC가 있고 오늘이 금요일이고 다음주 연휴이기 때문에 오늘 외국인들이 물량을 받아줄 거냐 물량을 털어낼 거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하루가 될 거다. 저는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외국인들도 굳이 뭐 FOMC 결과나 헝다그룹에서 알고 있지 않은 한은 부담스러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. 현물을 1조 23일부터 아시가 차트를 보시면
여기서부터 200에서 지지하고 이렇게 지금 또 지지하고 또 올라가는 여기때부터 외국인이나 기관이 매수했던 그 금 규모를 줄여놓고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. 그래서 오늘 어떤 모습이 나올지 한번 보셔야 될 것 같고, 특히 원달러가 야간에서 1175원을 안착했어요. 오늘 1180원 돌파 시도하는지도 한번 보셔야 될 겁니다. 왜냐하면 요즘 본장이 더 강합니다. 예, 본장에서 흐름이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. 그래서 오늘 원달러의 흐름도 한번 확인하시는 전략이 필요하다,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